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이 오늘부터 발동됐습니다.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받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는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노동계는 생계를 위협받는 차별 정책이라며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 시민들이 시민 걸기대회를 갖고 새만금 개발청의 독단적인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은 걸기대회를 시작으로 10만 서명운동과 릴레이 시위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도내 기업에서 생산한 대체 부품이 경기도 자동차 업체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동차 대체 부품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전북도와 경기도는 대체 부품 생산과 판매 유통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0시부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이 발동했습니다.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받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노동계가 생계를 위협받는 차별 정책이라며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입니다. 방수 일을 하는 이길규 씨. 건설 현장이나 주택, 사업체 등에서 일감이 나오면 작업 일수에 맞춰 일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어 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인력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음성을 개인들이 다 음성을 받아야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하루 먹고 하루 버는 사람들이 도내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일을 하려면 코로나19 검사를 거쳐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17일 오전 0시를 기해 행정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정명령 적용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건설업체나 제조업체, 농축산업, 양식업 등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나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는 음성 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확인 대상입니다. 특히 매일 근무지가 바뀌는 일용직 근로자는 일주일 단위로 검사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사업주나 인력사무소는 최대 2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확진자 발생으로 방역이 진행된다면 소요 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까지 이뤄집니다. 3일 이내에 진단 검사를 받아서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만이 일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민노총 전북본부와 도내 시민단체들은 17일 전북도청에서 집회를 갖고 이번 행정명령은 특정 노동계층에 대한 차별 정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일용직 근로자에 한해서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해서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도내 일용직 노동자 4만 3천여 명이 생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명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산 양계장과 완주 제조업체 등 도내에서 내외국인 일용직 노동자의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발동된 행정명령. 하지만 노동계 반발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군산 5명, 정읍 7명, 진안 1명 등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107명으로 늘었습니다. 군산은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며 현재 정확한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258명, 오늘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익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410명을 유지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9명입니다. 지역 발생 597명, 해외 유입 22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3만 2,29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3명이 늘어 누적 1,903명입니다. 군산 시민들이 화가 났습니다. 국책 사업을 핑계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은 채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새만금 개발청을 질타하고 나선 건데요.
시민들은 오늘 걸기대회를 시작으로 10만 서명운동과 릴레이 시위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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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개발청의 사업 독단 추진을 철회하는 목소리가 새만금 일대에 울려 퍼집니다. 군산 시민과 각계 인사 등이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라 100명 미만의 시민이 걸기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군산 시민들은 새만금 개발청이 불공정한 사업 추진을 강행하면서 왜 군산만 이 같은 불행을 마주해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 갈등을 주장하는 문제는 국가기관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지역 의견도 듣지 않고 태양광 패널은 군산에 설치하고 혜택은 부안과 김제에 제공하는 것은 지역 간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며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군산시에서 시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시민과의 소통이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시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2단계 900메가와트에 대한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경제 침체로 힘들어하는 군산을 배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문제로 서름을 받아왔는데 국책 사업을 하면서 또다시 소외를 받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태양광 문제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는데 결국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않고 협의해주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개발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 않고 꾹꾹 참아온 우리들에게 결국에 등에서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런 새만금 개발청은 필요 없습니다. 시민들의 한 목소리에 정치권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혼자 싸우고 우리 강임준 시장님 혼자 싸우기는 너무 좀 버거워서 정말 죄송스럽게도 시민 여러분 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앉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군산의 땅과 군산의 발전을 뺏기는 결단코 없으리라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청이 부안과 김제의 개발 사업자 공모 철회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개발청 앞에서 걸기대회를 연 뒤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시민들과 정치권은 앞으로 1인 시위로 새만금 개발청을 압박해 나갈 방침입니다. KCN 뉴스 모영숙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2040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종합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전라북도에 따르면 제4차 종합계획 최종 보고회를 열고 사람과 자연, 기술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4대 목표와 발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도농융합 생태문명 수도 육성과 스마트 농생명, 신산업 거점 조성, 천년 역사 문화 관광, 글로벌 SOC 새만금 등입니다. 세부적으로 28개 추진 과제를 수립해 20년 동안 120조 원을 투자할 전망입니다. 도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년 후에는 도내 지역 총 생산액이 57조 2,710억 원에서 121조 1,350억 원으로 1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군산에서 끊긴 장항선을 전남 목포까지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 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안과 고창군의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해안 철도 건설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군산에서 목포까지 서해안 철도가 구축되면 자연스럽게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져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보급된 태양광 모듈 가운데 국산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량은 모두 3,967메가와트로 이 가운데 국산셀을 사용한 것은 877메가와트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셀과 모듈의 국산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대부분 중국산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한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막대한 혈세로 중국에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내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15,000여 가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전 지역에 대한 빈집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에서 1년 이상 방치된 집은 15,594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농촌은 1,666가구로 전체 69.4%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빈집이 증가한 이유는 고령화와 도심 공동화, 저출산, 인구 유출 등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임산부 5,437명에게는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됩니다. 임산부 선호도 조사를 거쳐 양파와 감자, 계란, 쌀 등이 제공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군산을 방문해 도내 자동차 대체 인증 부품의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에서 등록 자동차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의 협약으로 전북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전북도가 오늘 도내 자동차 대체 부품 업체들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체 부품은 국토부가 인증한 자동차 부품으로 순정 부품과 성능은 같으면서 가격은 30% 저렴해 가격 경쟁력을 가집니다. 또한 대체 부품을 자차 보험 수리에 사용하면 순정 부품 가격의 2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성능을 가진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통 라인이 좀 다르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비싼 수리비, 부품 비용을 납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보험 시장을 통해서 비싼 보험료라는 형태로 우리 서민들에게 부담을 씌워주고 있다. 20여 개 도내 자동차 대체 부품 생산업체는 대부분 생산을 시작한 지 2, 3년밖에 안 돼 판로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하진 전북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군산 자동차 융합기술원에서 자동차 대체 부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지원하는 상생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기존 설비, 또 인력 등등을 토대로 해서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동차 대체 인증 부품 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자동차 업체와 전북의 부품 업체를 매칭시키는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전북도와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대체 부품 기업 집적화단지, 물류 및 유통센터, 품질인증 지원센터 조성 사업을 오는 9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우리 전북에서는 생산 공급 기지로서의 기회를 찾고 우리 경기도로서는 최대 소비 시장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호 윈윈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광주와 울산에 이어 군산을 방문한 이재명 지사.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자동차 대체 부품 생산업체의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군산사랑 상품권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군산시는 한국조폐공사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이전 작업으로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카드형,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은 충전과 결제,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종이형 지역사랑 상품권의 구매와 환전, 체크카드의 이용 서비스도 중단됩니다. 도내 농촌 지역에서 열대 거세미 나방이 발견됐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고창과 정읍, 김제 등지에서 열대 거세미 나방이 발견됐습니다. 이 곤충은 아프리카와 동남아를 거쳐 중국 남부지방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래 해충입니다. 애벌레 시기에 옥수수와 조, 수수 등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어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군산 산업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10분쯤 새만금 북로 옥녀교차로 인근을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 36살 A씨는 불이 나기 전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4분쯤 익산시 여산면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병아리 2만 6천여 마리가 죽고 양계장 건물 한 동이 모두 타 8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농장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태양광과 발광 다이오드 가로등 설치 사업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으로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1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최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내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최 전 사장은 태양광과 LED 컨설팅 업체로부터 사업 수주를 수월하게 해주는 대가로 불법 사례금 2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25억 원 규모의 군산시청 LED 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가 개입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전북본부 직원이 친인척 명의로 땅을 매입한 후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조카 명의로 매입한 전주시 효천지구 1필지를 2015년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 소유로 이전했습니다. 경찰은 정황상 토지 매입과 직무 연관성을 피하기 위해 A씨가 조카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관련법 위반 여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A씨의 친인척들은 전주시 효천지구 외에도 완주 삼봉지구와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등 부동산 17억 원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고졸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만 34세 이하의 고졸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인사회계와 전산회계, 기계설계 등에 대한 전산 실무 교육을 지원합니다. 참여 교육생은 교육비 전액과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육과정을 마치고 취업하면 최대 4개월간 200만 원까지 취업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전북 청년 허브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익산형 근로 청년 수당이 지급됩니다. 익산시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청년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 신청일 기준 1년간 월 평균 급여가 세전 270만 원 미만,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11일까지입니다. 익산 지역 어린이 통학 차량 35대가 LPG 차량으로 전환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들여 대당 700만 원씩 모두 35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9에서 15인승의 소형 승합차로 어린이 통학 차량을 구입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말까지입니다. 도교육청이 교육박물관에 전시할 일제강점기와 개항기 시절 교육 관련 유물을 구입합니다. 구입 대상 유물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교육정책 자료와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사립학교 자료, 그리고 개항기 근대교육 자료 등입니다. 유물 매도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오는 2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지난 16일 다문화 가정 총 15가구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가족운동회를 진행했습니다. 익산 불교사업연합회가 석가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해 익산 나눔곡간에 144만 원 상당의 라면 100상자를 기탁했습니다. 익산 망성면 주민자치위가 어랑리 텃밭에 고구마 모종 100단을 심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심은 고구마는 10월 중 수확해 관내 홀몸 어르신 등 지역 소외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군산 옥그룹이 저소득 위기 가구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6월 4일까지 운영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 홍보를 위해 안내문 배포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2도, 최고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4도에서 2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